자, 이번에는 PC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이게 뭐냐면은 건축물에 우리 기둥, 혹시 여러분들이 도로가에나 아니면 어떤 공사장에 보면은 콘크리트 되는 구조물들을 콘크리트에서 만들어서 보완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건축물의 기둥, 보, 슬래브를 현장 작업을 공장에서 생산해서 현장에서 기계화에 의해서 조립 시공하는 것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이라 합니다. 그냥 여기는 크게 다른 내용은 없고요. 이 PC 공법의 필요성이 뭐냐면 대량 생산,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건축 생산비 증가, 인적 재해 예방, 건설 공해 방지, 이러한 거에 의해서 이 PC 공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현장에서 뭐 설치하고 제작하면은 아무래도 건설 현장은 고소작업이라서 위험이 내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장에서 아래보기 상태에서 육지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이동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력이 밖에서 하면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장에서 제작하면 노동력이 아무래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건축비, 생산비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사고를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것 필요에 의해서 PC공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PC공법을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물을 수는 있지, 많이 묻지는 않은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경제성이 좋을 수 있고, 공사 관리가 용이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에요, 장점이. 물론 여기에 단점은 기술적인 문제, 경영적 문제, 사회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만 여러분 한번 체크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 PS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이게 S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이 말일 PSC라 합니다. 이 콘크리트 교량 가설 공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교량을 가설할 때 이 그림을 보면은 이런 교량을, 아니면 고속도로에, 요즘은 경부 고속도로에도 그냥 육지 지면에 따라서 이렇게 뭐 오르고 내리는 거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수평 상태로 도로를 건설합니다. 낮은 데는 다리바를 세우고, 또 산이 있으면 터널 뚫고 거의 수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상판 공사를 하고 만들 때 거푸집을 이용하기도 하고, 육지에서 제작해서 밀어내기 하는 공법도 있고, 이런 공법이 있습니다. 이런 공법 중에 4가지가 있는데, PCM 공법, ILM 공법, MSS 공법, PSM 공법, 이런 4가지가 있습니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교량 가설 공법에는 4가지가 있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만약에 PCM 공법이 뭐냐? 이동 작업차를 이용해서 교각을 중심으로 좌우로 포트, 스타포트,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한 세그멘트씩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해서 일체화하는 공법, 주로 일반적인 고속도로 교각 공사에 많이 쓰인 겁니다. ILM 공법은 육지에서 만들어 놓은 세그멘트를 제작해서 이것을, 요 그림을 보면은 이러한 상판을 길이 한 15, 20m 만들어서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유압잭으로 밀어가지고 딱딱 붙이는 겁니다. 이걸 ILM 공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미리 제작해 놓은 세그멘트를 15, 20m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어가지고 압출 장비를 이용해서 밀어내서 딱딱 붙이는 겁니다. 이 ILM 공법입니다. MSS 공법은 거푸집이 부착되어서 거푸집을 이동하면서, 이건 이동식 동발이 공법입니다. 거기서 거푸집에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SM 공법은 이것은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 운반 후 크레인으로 장비를 이용해서
탑재,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가 4가지가 있다. 지난번에 한번 ILM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이건 무슨 공법이냐를 물었는 거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 설치 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 교량공사입니다. 이 교량공사는 이런 공사를 합니다. 이런 교량공사 합니다. 이런 교량공사에서 준수사항입니다.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관련 사람 출입을 금지하고 재료, 공구, 기구를 들어 올리고 내릴 때는 달줄, 달포들을 사용하고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으로 들 때는 이게 2군데 결속해서 인양하고 자재나 부재의 낙하, 전도, 붕괴 등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자재 가세는 그 변형, 보강제 같은 부착해서 변형이 가지 않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특별하게 묻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교량공사를 할 때 이와 같이 크레인을 이용해서 2군데 결속에 여기에 이제 설치, 가설, 탑재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 작업자는 여기에 안전대 부착 설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안전대 부착 설비. 여기에 안전대를 훅을 여기에 걸어 놓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과목의 마지막 챕터가 됩니다. 운반 하역 작업에 한번 보겠습니다. 운반 하역 작업 여기도 한 2문제 정도는 필기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운반 하역 작업입니다. 화물의 운반은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번 들어 움직이거나 중개 운반, 반복 운반은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반 시 시선은 진행 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금지한다.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화물을 들고 운반한 것도 금지한다. 이건 전부 다 상식적이에요. 여기서 뭐 별도 외우고 암기하고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길이가 긴 장척물을 운반할 때는 단독으로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는 앞부분 끝을 근로자 심장보다 약간 높게 하고 모서리, 곡선 등에 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공동으로 함께 운반할 때에는 근로자와 모두 동일한 어깨에 메고 지휘자의 지시에 따른다. 어떤 부재를, 물론 가벼운 부재겠죠. 어깨에 메고 할 때는 2사람이 다 똑같이 어깨에 메고 혼자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하나는 땅에 끌고 가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하역할 때는 티어 오름, 굴러내림 등의 돌발 사태에 주의하고 2개 이상을 어깨에 멜 경우에는 양끝 부분을 묶어라 이런 겁니다. 이 어깨 부분에 걸쳐서 혼자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 2개 이상이면 여기를 묶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묶어라. 또 동시에 2사람이 할 때는 그래서 수평으로 같이 어깨에 이렇게 매겠죠. 또 끝에 양끝 단을 묶어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취급 운반의 원칙이 3조건 5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필기에서 묻습니다. 자, 3조건은 운반 거리를 짧게 하고 가급적이면 기계화하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운반 하역 방식으로 해라. 5원칙은 운반은 직선으로 하고 이게 또 필기에서 곡선화한다 한 말로 하면 그러면 그게 틀렸습니다. 맞지 않는 것은 우리 시험에는 거의 다가요 80%가 맞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요 시험에서.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보면 직선으로 할 걸 곡선으로 할 것 나오면 그게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 계속적으로 연속 운반하고 운반 하역을 집중화하고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라. 이 생산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운반 하역 방법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생산 위주다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안전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 지구 운반에서 이것을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최대한 수작업을 줄여라, 생략해라, 기계화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3조건 5원칙
운반을 단축하고 가급적이면 기계화하고 사람 손이 가지 않도록 하고 직선으로 하고 연속 운반하고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반 하역 방법을 고려해라. 이 말이 3조건 5원칙.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력 운반입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서 할 때 몸의 자세입니다. 물건을 들 때 여러분들 어깨, 허리를 구부려서 물건 절대 안 됩니다. 허리는 수직이 되도록.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허리는 지면과 수평이 된다 한 말로 하면 그거 틀렸습니다. 그렇게 시험 나옵니다. 자, 볼까요? 등은 항상 직립 유지입니다. 직립 유지. 그러니까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물건을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다리의 힘으로 구부려서 다리를 세워서 물건을 들어야 됩니다. 허리를 구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무게가 가벼운 물건이라도 허리를 구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요 말을 시험에서 수평이 되도록 한 말로 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틀렸다. 시험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릎은 직각 자세를 취하고 몸은 가능한 인양물에 근접해서, 즉 물건을 몸에 붙여라는 겁니다. 띄우면 허리에 부담이 가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팔은 몸에 밀착시키고 끌어당기는 자세를 취하면서 가능한 수평 거리를 짧게 해라. 체중의 중심은 항상 양다리에 중심을 주고 균형 있게 유지해라. 인양하는 최초의 힘은 뒷발 쪽에 두고 인양할 것. 대퇴부에 부하를 주는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고 필요한 경우 무릎을 펴서, 즉 다리의 힘으로 앉아서 수직 상태에서 들고 앉고 일어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인력 운반에서. 그 다음에 운반의 일반적 하중은 주로 남자는 25kg, 여성은 15kg. 뭐 이렇다 한 것만 여기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그 다음에 중량물 취급 시 준수사항은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서 100kg 이상의 화물을 차량계 하역 운반 게 싣거나 내린 작업할 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할 때 했습니다. 작업의 순서마다 그 방법을 정하고 지휘하고 기구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은 제거하고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이 출입을 금지시키고 로프를 풀기 작업, 벗기기 작업은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나 없나 확인한 후에 이상 없을 때 벗기는 것이다. 풀고 벗기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 차량의 하역 운반 기계에서 한번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하역 작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역 작업. 이 하역 작업은 항만 부두에서 배에서 물건을 드러내서 차량에 싣고 운반하는 겁니다. 하역 작업입니다. 부두 하역 작업의 조치 사항 3가지입니다. 첫째,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조명 유지가 되었습니다. 조명 유지. 작업장의 통로,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 설치를 해놔요. 조명 설치. 두 번째는 이 부두 하역 작업할 때 거기에 통로를 설치할 때는 통로의 폭을 90cm. 90cm 이상 되도록 통로의 폭은. 세 번째, 부두에, 요게 하역 작업하는데 여기에 울타리,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육상에서 통로 및 작업 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관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다리가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
부두화역 작업장에서 안전조치사항 3가지, 이거는 실기에서도 나옵니다. 필기에 3가지를 쓰시오. 필기에서는 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은 요거 3가지 적고 다른 거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찾아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필기, 실기에서 잘 묻는다. 아, 이 바닷가에 배가 접안해서 거기서 배 위에서 물건을 싣고 차량에 실을 때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조명을 설치해야 된다. 거기에 안전 통로가 설치될 때는 통로의 폭은 90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안전난간, 저기 울한 말이 울타리입니다. 이것을 설치해 두어야 한다. 이 3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화물 취급 안전 수칙에 보면 하적단의 간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배에서 이런 팔레트로 담겨 있는 물건을 이렇게 하역 내려가지고 적재할 때 이 바닥으로부터 높이 2m 이상이 되면은 여기에 간격을 10cm 유지해라. 요 간격과 요 간격을 10cm 유지해라. 이게 왜 이렇게 10cm 유지하라 했을까요? 딱 붙어 있으면은 지게차로, 팔레팅을 지게차로 들고 할 때 부딪히면 넘어지잖아요. 공간을 좀 둬라 얘기입니다. 지게차가 물건을 뜨고 내리고 적재하기 쉽게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적단 높이는 2m 이상 바닥으로부터, 그 다음에 인접한 간격은 10cm 이상을 유지해라. 2m 10cm 하적단의 간격. 그 다음에 화물 적재 시 준수 사항, 이것도 그냥 보고 지나가도 됩니다. 치마, 꺼짐에 무리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하고, 이런 화물을 배에서 들어서 땅에 육지에 적재할 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땅이 단단하고 견고하고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땅에 적재를 해라, 이 말입니다.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의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 강도를 지니지 아니할 때는 벽에 기대어 적재하면, 이런 물건을 적재할 때 어떤 월이 있으면은 여기에 기대어 적재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기대어. 왜? 만약에 이거 강도가 벽체가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벽체에 붙여서 기대어서 적재하지 마라.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올지 마라. 편하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재해라. 이것도 상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출제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항만 하역 작업 시 안전수칙에서 통행설비가 있습니다. 이는 바닷가에서 배에 여기 프로펠러입니다. 프로펠러. 라다 마스터랍니다. 배에서 키죠. 이런 배 안에 보면 배 여기도 보면은 뭐 퍼스트 데크, 세컨드 데크, 뭐 서드 데크, 뭐 이런 데크가 그 화물창 창고가 있습니다. 또 물론 여기는 1번 홀드, 2번 홀드, 3번 홀드 쭉 있습니다. 이런 배에 여기서 이 높이가 1.5m 이상이 되면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 설비를 갖추어라, 이런 말입니다. 갑판 위에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 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선창의 내부에서 화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라. 즉 이런 사다리 같은 것도 설치돼야 되겠죠.